네, KBS 뉴스 특보입니다. 태풍 링링이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버스 정류장 간판도 쓰러졌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낮 1시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상가 지붕이 내려앉아 소방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도 외벽이 떨어졌고 경기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는 천장 지붕 안쪽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울 창동과 천안 등에서 교회 첨탑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도심 가로수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기설비 고장이 잇따르면서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후 2시쯤 9일역 주변 전차선에 강풍에 날아든 비닐이 끼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상행선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루 서울에서 태풍으로 27명이 다쳤고 나무 쓰러짐 255건, 입간판 등 구조물 낙하 528건 등 800건 가까운 태풍 피해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 지역 피해 소식입니다. 커다란 컨테이너가 펜션을 덮치고 또 곳곳이 무너지면서 전기 공급도 끊겼는데요. 이 제주 지역 피해 소식은 최승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펜션 마당에 커다란 컨테이너가 처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던 건데 초속 30m에 달하는 바람에 날려온 겁니다. 컨테이너가 덮치면서 주변 나무가 부러지고 커다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유,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이 또 보통 벼락이 아니고요. 그냥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잠이 안 오고 몸 떨려서 말 못해갔어요. 서귀포시의 포구에는 밤새 몰아친 파도에 소형 보트 2척이 전복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낡은 수도관이 함몰하면서 유실된 해안도. 주변 500m 구간이 통제된 가운데 낮까지 중장비가 투입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감귤하우스 2동이 파손되면서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며 인도를 가로막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15,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정전의 여파로 서귀포시 한 양식장에서 넙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은 오후부터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갯길은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공사 중이던 방파제도 유실됐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 나주의 배과수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바닥에 나딘 겁니다. 2012년 태풍으로 파손돼 복구 공사 중이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도 수십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높은 파도가 넘나들면서 옹벽이 무너져 자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던 해상 크레인도 강풍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000톤급 크레인선이 부두 밖으로 떠밀렸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양철 지붕도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정전 사고도 잇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만 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서 있으면 날아갈 정도로 정말 겁이 나가지고 밖에를 못 나왔습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간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데 소리가 우당창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전남 영광과 영암 고흥 등 곳곳에서 벼가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수입니다.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랑 캐스터, 지금 태풍 어디쯤 있습니까? 네, 지금 북한을 통과하고 있는 14호 태풍 링링은 여전히 강한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 링링은 오후 2시 30분경에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상태고요. 지금은 북동쪽으로 북한을 통과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또 수도권과 충청의 북부 지역 그리고 서해 중부 해상에 이처럼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보다 한 단계 약한 태풍주의보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 내려져 있고요. 또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충청의 남쪽 지역과 경북 북부 그리고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서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척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남부 해안을 따라서 25에서 35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내일 새벽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고 또 태풍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강풍까지 나타났습니다. 흑산도는 초속 54.4m의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서해안을 따라서도 초속 40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 경보 기준이 초속 26m인데 반해 이는 태풍 경보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경북 북부와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도 비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오늘 8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점차 파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태풍 링링은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그 위력이 여전합니다.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바람 상황 아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바람이 강합니다. 빗줄기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도 불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인데요. 이곳을 알리는 대형 위정표가 오늘 오후 강한 바람에 이렇게 넘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후문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무너진 담벼락에 깔린 시내버스 기사 38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 풀숲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쯤엔 하객동과 도화동 제1시장 일대가 잠시 정전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정전이나 복구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서는 철골 구조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도 강풍에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면 통제됐던 인천대교 통행은 오후 5시 20분쯤 재개됐습니다.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평균 풍속이 초속 19.6m로 잦아들어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바람이 강한 만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 공항에서 오늘 하루 비행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여전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지만 태풍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공항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공항과 인천 연결하는 다리 통제도 모두 풀렸습니다. 인천공항 가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지금 공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인천공항은 바닷가에 위치한 공항답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태풍이 가장 근접했을 때보다는 바람이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이곳 인천공항은 주말인데다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평소 같았으면 아주 붐볐을 텐데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 내내 아주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부터 출국 수속이 재개된 데다가 밤 비행기와 연기된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이 지금은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와 오늘 비행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오후 6시 기준으로 출발과 도착을 포함해 123편이 개량됐고 234편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5시 반 기준으로 김포와 청주, 김해공항 등에서도 160편이 개량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이 대부분 정상화됐고 김포공항 국제선도 이착륙 준비하고 있어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량 외에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부 지역도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해제되는 곳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운항 여부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공항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항 정보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한때 양방향 모두 통제됐던 인천대교의 경우 오후 5시 2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고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6시를 지나면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태풍 링링은 지금 평양 동북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영향 범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꽤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각 세비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 지역에는 오늘 낮 시간대만 해도 무척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녁 시간이 되면서 다소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방금 말했듯이 약하게 불고는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는 또 세게도 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비도 내렸다 그쳤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평소 주말에는 한강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주차장이 가득 차고 또 늘 붐비는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태풍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야외 나들이에 나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오전 7시에 내려진 태풍 경보가 12시간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태풍 초속 15m 정도의 영향 범위에 있습니다. 이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져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셨듯이 언제 어디에서 간판이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약하게 고정된 간판은 미리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공항철도 상행선은 끊겼던 전기 공급이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열차 운행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저녁 시간인 만큼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먹구름으로 시야가 어둡고 또 비도 내리는 만큼 서행 운전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오후 2시 30분에 북한 황해도 해안에 상륙했지만 강풍의 반경이 300km에 달하는 만큼 서울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세비섬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에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기에 있는 경기도 화성, 전곡항 연결합니다. 우현태 기자,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지 5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태풍 뒤쪽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낮 시간대와 차이가 좀 있다면 전반적으로 강한 바람 속에서 순간순간 불어닥치는 짧은 최대 강풍의 강도가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바람과 함께 내리던 비는 잠시 그쳤는데요. 그렇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여전히 끼어 있어서 언제든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나들이객이 많은 이곳은 하루 종일 인적이 끊겼고 항구에 있는 선박들도 하루 종일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경기도 피해도 좀 있었죠.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분 파주시에서 61살 이모 씨가 강풍에 뜯긴 골프 연습장 지붕 패널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씨는 2층짜리 골프 연습장 건물 지붕에서 보수 공사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날아든 지붕 패널을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갔지만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포천, 화성 등에서도 부상자가 3명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6시 기준으로 물적 피해가 800건 조금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전은 파주에서 1,800여 가구, 고양에서 4,200여 가구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계속 태풍의 강풍 반경에 속해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경각심을 놓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강원도도 여전히 강한 바람 불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는 지금도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까지 아름드리 나무를 크게 흔들 정도의 돌풍은 다소 약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 도심지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온종일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원도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 밤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강원 남부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1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도 생겼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에서는 강풍에 함석 지붕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등 강원도에서만 200여 건 정도의 강풍 피해가 생겼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상간도로 낙석 사고와 축대벽 붕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확기 과수 농가에 낙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강풍으로 인명피해와 시설물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놔야 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해 강풍 피해 예방 활동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종합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충남 보령에서 75살 최모 씨가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등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 오후 인하대병원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38살 안모 씨가 숨지기도 했고요. 또 파주에서는 골프 연습장 보수공사 중에 떨어져 나간 지붕 패널에 맞은 6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제 인명피해가 1명 늘었고요. 이번 태풍이 또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시설물 피해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 교회 첨탑이 바람에 날아가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시설 피해 1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농경지 2,600여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제주에서는 비닐하우스 여러 곳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북 지역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이 뒤집어지기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또 12만 7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3만 5천여 가구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김해 등 전국 13개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있고 연안 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의 운항이 여전히 전면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50여 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대본은 어제부터 비상 2단계 대응을 유지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만 2천여 명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태풍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력에 대해서 최진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풍속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25m 미만이면 약한 태풍, 초속 33m 미만은 중간, 44m 미만은 강한 태풍으로 구분합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에 따라 분류되는데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태풍, 500km 미만은 중형, 800km 미만은 대형으로 나뉩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쪽 지역에선 대체로 남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다른 지역보다 풍속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태풍 속 비구름의 분포는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태풍의 앞쪽과 오른쪽에 강한 비구름이 몰리게 됩니다. 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태풍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1년에 평균 27개 정도, 이 가운데 서너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30여 명,
재산 피해는 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갈수록 태풍의 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네, 오늘 외출하신 분들은 그 바람의 세기를 직접 느끼셨겠지만 태풍이 닥칠 땐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되죠. 이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태풍이 북상할 때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 국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해변을 거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에 연연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상가 건물들은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북한으로 4-5시간 전에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태풍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황해도 연안에 북상을 해서 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지만요. 그 세력이 일단은 지금 약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물론 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태풍의 약화가 좀 느린 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북상한 태풍 후면으로 굉장히 찬 공기들이 유입되면서 그 태풍 후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바람들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강풍들이 지금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이 중부지방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강한 바람의 영향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바람 언제까지 그럼 계속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19시에 발표된 특보 현황을 보면 네. 일단은 21시를 기해서 이 전국에 발효되어 있던 태풍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고요. 네. 강풍특보로 이제 변경이 되게 저녁 됩니다. 9시를 기점으로. 네. 저녁 9시에 발표해서 네. 저녁 9시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내일 새벽까지는 이러한 형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태풍이 북한 어느쯤에 정확히 위치해 있죠? 지금 북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태풍은 평양과 그 평양의 한 북동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네. 있고요. 거리는 약 100km 정도로 더 올라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계속 시속 50km 내외의 빠른 속도로 지금 북상 중에 있고요. 내일 새벽이 되면 이 한반국경을 넘어서 이제 점차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그런 이동 경로를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 나무도 쓰러져 있고 유리도 파손되고 정전이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걸까요? 태풍이 우리나라 이제 서해상으로 진출하는 시기에 네. 그동안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이 대기 상층부 약 10km 이상 고도에 위치를 하는 곳에서 네. 굉장히 강한 남서풍류가 불고 있었습니다. 네. 태풍이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일찍 그 상층의 강한 바람대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그 강한 바람이 태풍을 북쪽으로 더 빠르게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매우 빠르게 북상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면 어느 정도 빠르다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중위도권에 태풍이 북상을 해서 영향을 주든 아니면 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북상을 해서 이동을 하는 태풍들은 대부분 전향이라는 과정을 겪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동 속도가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3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태풍이 약 50km 정도의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건 그거보다 약 2배 정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평양 북동쪽에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 쪽 상황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태풍이 육상에 상륙을 한 후에 이제 북한 내륙을 관통을 해서 이제 앞으로 경로를 취할 건데 네. 원래 이 예륙에 상륙을 한 태풍은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화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태풍이 지금 그 현재 중심 기압이 여전히 975헥토파스칼 정도의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비구름대 이 태풍의 이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를 한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도 계속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네. 시간당 30에서 50mm 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동쪽에 위치한 곳에서는 우리가 오전에서 낮까지 겪었던 그 강한 바람들의 모습이 지금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3명이 숨진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럼 북한 쪽도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태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 태풍이 특징이죠. 왜 그런 겁니까? 네, 태풍이 북위 30도 부근까지는 고소내역을 지나면서 느리게 이동을 했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해안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충전을 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중역급 태풍으로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태풍이 중위도로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약화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때 강한 상층 그 강풍대를 만나게 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태풍 내부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구름대들은 빠른 속도 때문에 조금 흩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래서 비는 좀 약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전력을 동반한 그 저기압성 소용돌이 자체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의 양보다 이 강한 바람의 영향들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해 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서해로 들어오는 태풍은 다 이런 특성을 지닙니까? 대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네. 주는 양상들은 서해 쪽을 경유하는 태풍들이 모두 바람의 강한 태풍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 이동 속도와 그리고 주변의 기압계에 따라서 태풍이 비를 많이 동반할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바람을 강하게 형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 5위의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태풍으로 인해 나타났던 그 순간 최대 풍속 값은 60m/s가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카테고리에서 지금 약 5위 정도로
형성되어 있던 바람이 약 52.2m/s였는데 오늘 오전에 흑산도에서 54m 이상의 순간 초속 풍속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5위로 이 기록이 랭크가 되면서 역대 가장 태풍들 중에 이 순간 최대 풍속이 5번째로 강했던 태풍으로 네. 랭킹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국 곳곳에 취재기자들을 연결하고 또 시청자들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위협적인데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이 빠르게 이동을 해 나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지나간 다음에 그 불어 들어가는 바람을 느끼실 수가 있죠. 태풍이 빠르게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비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쪽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태풍이 많이 북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 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 이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만 지금 태풍 피해가 700건이 넘었고요.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오늘 밤에도 그러면 피해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점차 바람은 조금씩 약해지는 경향을 보일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 서쪽에서부터 그동안 비어진 자리를 메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온전히 우리나라를 다 자리를 잡아서 이제 공기가 정체되는 시기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지역 주민들 좀 오늘 밤에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서 1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곳곳에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지금 조금 취약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풍이 부는 경우에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제보 영상에도 보시겠지만 강판이 날아가고 건설 자재가 떨어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집안 내부에 파손이 된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좀 좋겠고요. 다만 이 건물 외에 지금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서 나타났던 피해를 조금 보수하시고자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강한 바람이 불어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좀 잘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대기를 하시거나 조금 휴식을 취하시면서 일단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올해 가을 장마와 함께 태풍이 같이 왔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앉는 시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가을철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치우쳐지는 과정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많이 동쪽으로 빠진 상태에서 태풍이 올라와 줘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정체전선이 해소되기 전에 이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한 비가 먼저 쏟아지게 됐었는데요. 물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맞아 물려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많은 비가 지역적으로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강한 태풍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가을 동안에도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놓여 있고요. 그 서쪽으로는 건조한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만약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길이 열려 있는 구간이 우리나라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태풍에 대한 영향 가능성은 열어두고 항상 그 정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네, 기상청 우진규 예보분석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피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버스 정류장 간판도 쓰러졌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낮 1시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상가 지붕이 내려앉아 소방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도 외벽이 떨어졌고 경기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는 천장 지붕 안쪽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울 창동과 천안 등에서 교회 첨탑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도심 가로수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기설비 고장이 잇따르면서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후 2시쯤 9일역 주변 전차선에 강풍에 날아든 비닐이 끼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상행선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루 서울에서 태풍으로 27명이 다쳤고 나무 쓰러짐 255건, 입간판 등 구조물 낙하 528건 등 800건 가까운 태풍 피해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 소식입니다. 피해가 속출했는데 커다란 컨테이너가 펜션을 덮치는가 하면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 피해 소식은 최승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펜션 마당에 커다란 컨테이너가 처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던 건데 초속 30m에 달하는 바람에 날려온 겁니다. 컨테이너가 덮치면서 주변 나무가 부러지고 커다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유,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이 또 보통 벼락이 아니고요. 그냥 천지가 뒤집어지는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요. 잠이 안 오고 몸 떨려서 말 못해갔어요. 서귀포시의 포구에는 밤새 몰아친 파도에 소형 보트 2척이 전복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낡은 수도관이 함몰하면서 유실된 해안도로. 주변 500m 구간이 통제된 가운데 낮까지 중장비가 투입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감귤하우스 2동이 파손되면서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며 인도를 가로막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15,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정전의 여파로 서귀포시 한 양식장에서 넙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은 오후부터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갯길은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태풍의 북상 경로를 따라 광주와 전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와 사과가 떨어지는 등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공사 중이던 방파제도 유실됐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 나주의 배 과수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바닥에 낮은 겁니다. 2012년 태풍으로 파손돼 복구 공사 중이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도 수십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높은 파도가 넘나들면서 옹벽이 무너져 자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던 해상 크레인도 강풍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000톤급 크레인선이 부두 밖으로 떠밀렸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양철 지붕도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정전 사고도 잇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만 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서 있으면은 날아갈 정도로 정말 겁이 나가지고 밖에를 못 나왔습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간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데 소리가 우장창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전남 영광과 영암 고흥 등 곳곳에서 벼가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수입니다. 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강풍 피해 예방 요령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데요. 이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베.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가 바로 산사태죠.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이 강합니다만 이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집이 침수됐을 때 대응 방법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상황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김진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KBS의 재난방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KBS 재난 포털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재난 포털로 접속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정보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 상황과 태풍의 예상 진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재난 포털은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는 각 자치단체 등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 등 재난안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미리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우리 집 주변에 대피 가능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와 지자체 안내 등을 참고해 대피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면 재난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 만큼 산사태 정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면 산사태 위험이 예보된 곳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캐스터, 지금 계속 북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4호 태풍 링링은요, 현재 북한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동진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를 나타내고 있고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정 무렵에는 소형급의 태풍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약해짐에 따라서 오늘 9시경에는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특보가 강풍특보로 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중부지방뿐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강풍까지 속출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흑산도는 초속 54.4m, 가거도는 초속 52.5m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이는 태풍 경보 기준인 초속 26m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계속해서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북 북부 지역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약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을 중심으로 오늘 최고 8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 내일은 점차 파고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링링은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그 위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지금 많이 어두워졌는데 바람이 여전히 강합니까? 네, 바람은 오후보다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입니다. 빗줄기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인데 이곳을 알리는 대형 이정표가 오늘 오후 이런 강한 바람에 넘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후문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무너진 담벼락에 깔린 시내버스 기사 38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 풀숲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쯤엔 하객동과 도화동 제1시장 일대가 잠시 정전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정전이나 복구 중입니다. 강화 지역에서도 2만 1,000가구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바람이 강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손원면에서는 철골 구조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도 강풍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면 통제됐던 인천대교 통행은 오후 5시 20분쯤 재개됐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바람이 강한 만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태풍 링링이 평양을 지나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영향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꽤 센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강 세비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지역은 오늘 낮 시간이 가장 센 바람이 불면서 고비였는데요. 지금은 바람이 다소 약해지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또 약하게 불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여기에 가는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평소 주말 밤엔 야외 음악 공연과 산책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태풍 소식에 각종 행사도 취소됐고 시민들이 야외 나들이에 나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오전 7시에 내려진 태풍 경보가 13시간째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잠시 뒤인 저녁 9시에 해제가 되고 강풍주의보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은 태풍 초속 15m 정도의 영향 범위에 계속 있습니다. 이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져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셨듯이 언제 어디에서 간판이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약하게 고정된 간판은 미리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시민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어린이와 임산부 등 노약자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서 길거리에 나무가 뽑혀 있는 곳이라든지 또 기타 위험시설물이 방치된 곳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가로등이 밝은 곳, 또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은 북한 평양 부근에 상륙했지만 강풍의 반경이 300km에 달하는 만큼 서울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세비섬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태풍 링링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에 있는 경기도 화성 전곡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 지금 바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지 5시간 반 정도 지났지만 태풍 뒤쪽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은 아직도 조금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전반적으로 강한 바람 속에서 순간순간 불어닥치는 짧은 최대 강풍의 강도가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바람과 함께 내리던 비는 잠시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먹구름이 여전히 끼어 있어서 언제든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나들이객이 많은 이곳은 오늘은 하루 종일 인적이 끊겼고 항구에 있는 선박들도 하루 종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네, 강한 바람 때문에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 종합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도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분 파주시에서 61살 이모 씨가 강풍에 뜯긴 골프 연습장 지붕 패널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씨는 2층짜리 골프 연습장 건물 지붕에서 보수 공사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날아든 지붕 패널을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갔지만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포천, 화성 등에서도 부상자가 11명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6시 기준으로 물적 피해가 800건 조금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전은 파주에서 1,800여 가구, 고양에서 4,200여 가구 발생했습니다.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던 경기도는 태풍특보는 해제됐는데요.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는 오후 7시부터 강풍특보로 변경됐고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는 오후 9시를 기해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니 끝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지역도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이곳 강원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다소 강하게 불고 있지만 아름드리 나무를 크게 흔들 정도의 강풍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태풍주의보도 점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에 강원 중부와 남부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강풍주의보로 변경됐고 오후 9시에는 강원 북부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강원 남부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1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도 생겼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에서는 강풍에 함석 지붕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등 강원도에서만 200여 건 정도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산간도로 낙석 사고와 축대벽 붕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확기 과수 농가에 크고 작은 낙가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명피해와 시설물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태풍주의보가 점차 해제되고 있지만 비상근무 2단계를 유지해 강풍 피해 예방 활동과 산사태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인명피해가 좀 늘었네요. 네, 오늘 오전 충남 보령에서 75살 최모 씨가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등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 오후 이나대병원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38살 안모 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파주에서는 골프 연습장 보수공사 중에 떨어져 나간 지붕 패널에 맞은 6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워낙 이번 태풍이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시설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 교회 첨탑이 바람에 날아가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시설 피해 1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지 7,145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42헥타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제주와 전남 등에서는 선박 35척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2만 7천여 가구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3만 5천여 가구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김해 등 전국 13개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있고 연안 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의 운항이 여전히 전면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50여 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대본은 어제부터 비상 2단계의 대응을 유지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만 2천여 명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곳도 많은데요. 황경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버스 정류장 간판도 쓰러졌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낮 1시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상가 지붕이 내려앉아 소방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도 외벽이 떨어졌고 경기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는 천장 지붕 안쪽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울 창동과 천안 등에서 교회 첨탑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도심 가로수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기설비 고장이 잇따르면서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후 2시쯤 9일역 주변 전차선에 강풍에 날아든 비닐이 끼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상행선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루 서울에서 태풍으로 27명이 다쳤고 나무 쓰러짐 255건, 입간판 등 구조물 낙하 528건 등 800건 가까운 태풍 피해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제주 지역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가 숙박시설을 덮치는가 하면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피해 소식은 최승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펜션 마당에 커다란 컨테이너가 처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던 건데 초속 30m에 달하는 바람에 날려온 겁니다. 컨테이너가 덮치면서 주변 나무가 부러지고 커다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유,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이 또 보통 벼락이 아니고요. 그냥 천지가 뒤집어지는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아픈 정도가 알려. 잠이 안 오고 몸 떨려서 말 못해갔어요. 서귀포시의 포구에는 밤새 몰아친 파도에 소형 보트 2척이 전복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낡은 수도관이 함몰하면서 유실된 해안도로. 주변 500m 구간이 통제된 가운데 낮까지 중장비가 투입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감귤하우스 2동이 파손되면서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며 인도를 가로막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15,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정전의 여파로 서귀포시 한 양식장에서 넙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은 오후부터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백길은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와 사과가 떨어지는 등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공사 중이던 방파제도 유실됐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 나주의 배 과수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바닥에 나딘 겁니다. 2012년 태풍으로 파손돼 복구 공사 중이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도 수십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높은 파도가 넘나들면서 옹벽이 무너져 자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던 해상 크레인도 강풍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000톤급 크레인선이 부두 밖으로 떠밀렸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양철 지붕도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정전 사고도 잇따라 경주와 전남에서만 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서 있으면은 날아갈 정도로 정말 겁이 나가지고 밖에를 못 나왔습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간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데 소리가 우당창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전남 영광과 영암 고흥 등 곳곳에서 벼가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력에 대해서 최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풍속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25m 미만이면 약한 태풍, 초속 33m 미만은 중간, 44m 미만은 강한 태풍으로 구분합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에 따라 분류되는데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태풍, 500km 미만은 중형, 800km 미만은 대형으로 나뉩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쪽 지역에선 대체로 남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다른 지역보다 풍속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태풍 속 비구름의 분포는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태풍의 앞쪽과 오른쪽에 강한 비구름이 몰리게 됩니다. 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태풍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1년에 평균 27개 정도, 이 가운데 서너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30여 명, 재산 피해는 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갈수록 태풍의 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닥칠 때는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오늘 외출하신 분들은 강한 바람을 실제로 느끼셨겠지만 이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 강풍 피해 예방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태풍 링링은 북한 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강풍이 위력적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력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네, 태풍 링링이 상륙한 뒤 비구름이 흩어지긴 했지만 위성 연상을 분석해보니 태풍의 중심부는 현재 북한 평양에서 북동쪽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여주 부근에 상륙한 지 지금 6시간 남짓 지났는데요. 아직도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이 상륙한 뒤에 시속 20-30km 정도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2배에 가까운 시속 50km 안팎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빠르게 이동을 해서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북한 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이때까지도 중간 강도의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걸로 예측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이 매우 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은 유난히 강한 바람으로 기록됐죠. 네, 지금 상륙한 지 태풍이 4시간이 지나도록 강한 위력을 유지했었는데요. 내륙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의 소용돌이는 오늘 새벽 흑산도에서 초속 54.4m 돌풍을 기록했고요. 신안 지역으로도 52.5m의 강한 바람 몰아쳤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역으로 40에서 50m의 강풍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기록과 비교해봤을 때 5번째입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의 위력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 부근으로 접근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흐름과 상층 제트 기류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맞물려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강풍의 영향 언제까지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일단 태풍 특보는 중부지방에 계속 발효가 됐는데 잠시 뒤 9시를 기해서는 태풍 특보는 모두 해제되고 보시는 것처럼 강풍 경보와 주의보로 대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강한 바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이처럼 빠르게 이동한 자리로 북서쪽에 건조한 공기가 밀려들고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열대 공기와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일 새벽까지는 이 같은 돌풍 강한 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링링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 분석관 함께하겠습니다. 예보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태풍이 북한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여전히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태풍이 그 황해도 부근으로 상륙한 시점에 네. 중심 기압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965헥토파스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를 했고요. 네. 이후에 태풍이 육상에 상륙한 후에는 점차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약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예, 와해되기 전에 점차 자기가 이동해 나가는 거리를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으로는 많은 피해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바람으로 인한 피해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무도 쓰러지고 있고요. 곳곳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예보관님 지금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인 겁니까? 네, 앞서 김민경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일반적으로 태풍이 중위도권에 올라와서 이제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점차 주변에 있는 바람장들을 흘러다니기 때문에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인 속도가 20에서 30km 정도가 약 평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번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속도가 아직까지도 시속 50km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약 2배 정도가량의 빠른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태풍에 비해서 중위도권까지 올라온 태풍이 이제 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번에 태풍이 속도가 빠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강한 상층 제트의 영향입니다. 네. 상층 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상 그 하부부터 고도로 따지면 약 10km 외에 떠 있는 강한 강풍대를 얘기하는 곳인데 네.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을 하면서 이 강풍대를 만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더 북상을 하는 성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매우 빠른 이동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상특보 현황도 보고 계십니다. 강풍 경보, 강풍 주의보 지금 내려져 있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이 정도 속도면 지금 평양 북동쪽을 지나고 있는데 북한 쪽 상황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여전히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네. 강도는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 태풍이 후면에서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를 태풍 북쪽으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약 30에서 50mm까지도 나타나는 것으로 레이더 영상에서 분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 태풍의 북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나 우리 서해상을 경유하는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지금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우측 반원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나타나면서 이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인명피해가 3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북한 쪽도 인명피해, 시설피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 태풍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됐다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네. 태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비구름대의 체제는 그 어떤 구조적 형태들은 조금 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속도로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태풍의 가지고 있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가 내리는 지역,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 외에 안 내리는 지역도 있지만 바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뒤덮게 되면서 이 최대 순간 풍속이 50m가 넘는 것도 그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제보 영상 계속 보고 계십니다만 전국에서 3명이 숨진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 영상에서도 바람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 저희가 전국 곳곳에 그 취재 기자를 연결해도 마이크에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바람 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태풍이 소리가, 지나는 네. 동안에는 태풍에 동반된 강한 소용돌이로 해서 바람이 강했다라고 하면요. 네. 지금 이렇게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태풍이 북상한 후에 그 태풍의 왼편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태풍이 지나간 빈자리를 급격하게 채우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들이 형성이 됐기 그게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감하시기에 낮에 느꼈던 강한 강풍 때들은 물론 강했지만 그렇게 바람이 차다고 생각하진 못하셨겠지만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람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다소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밤에 부는 바람은 찬 공기까지 네, 동반한 그렇습니다. 걸로. 그러면 낮 동안처럼 밤에도 바람 피해가 좀 예상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 차고 건조한 공기들도 이 메꿔 나가는 강도가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 어떤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네. 이와 같이 국지적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제보 영상 보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특보 함께 하시면서 그 제보하실 내용이 있거나 영상 있으시면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관님, 올해 태풍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번째 아닌가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태풍이 많이 북상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근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부근에 놓이게 되면서 네. 이 열대 지방에서 그 열대 저압부가 된 다음에 태풍으로 강화되는 이 태풍 그 규모들이 앞으로 북쪽으로 진로를 취하게 될 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되는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13호 태풍이 북상하는 원인도 거기에 이제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9월달이 되면 북서쪽으로부터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서쪽 지역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서쪽으로 더 이상 가진 못하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뚫린 이 길을 따라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례적으로 가을 장마예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보면 될까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 9월 달에 자주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원래는 그 전체전선이 일단 해소가 된 다음에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게 조금 순리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네. 지금은 정체전선이 채 해소되기 전에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두 가지의 좀 위험 기상들이 같이 동반됐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 이렇게 기단이 바뀌어 나가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렇게 간혹 가다가 타이밍에 맞는 경우에
이렇게 정체 전선과 태풍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번 링링은 그렇다 치고 이후에도 가을 동안 또 태풍이나 장마가 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정체 전선에 의한 긴 비는 앞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중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밑으로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점차 남동쪽으로 물러나는 상황에 다시 열대 기단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의 소용돌이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태풍이 발생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바람으로 인한 이번 태풍 링링의 피해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순간 풍속이 강원도 52.5m 초속, 또 홍도는 43.9, 네, 그리고 전북 부안의 위도는 38.8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무 쓰러짐과 유리파손 또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예보관님,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태풍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앞으로 슈퍼 태풍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 전 지구의 기온이 승온을 하는 형태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구를 가장 뜨겁게 만드는 주요 인자 중에 하나가 이 해수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1도가량만 올라도 이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해수의 높아진 온도는 태풍을 발생시킬 때 굉장히 강력한 수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태풍보다 더 강력하게 슈퍼 태풍이라고 불리는 규모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 강한 태풍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태풍 예보에 대해서 비교적 그 실제 상황하고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서요. 이번에 예측이 좀 쉬웠다고 보십니까? 쉬웠던 태풍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태풍들을 겪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했던 어떤 그 분석적 오차나 또는 우리가 예보적 어떤 문제점을 계속 피드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에 있는 태풍을 좀 더 중심 분석을 또 확실하게 하고 현재 수치 모델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진짜 태풍에 실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쪽으로 접근했던 것이 이번 태풍 예보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태풍을 예측하는 게 기관마다 다른 경우도 봅니다. 저번에도 뭐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우리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무엇보다 각국의 태풍의 그 예측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태풍이 아무래도 그 발생하는 그 위험 기상의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태풍을 우리나라 자기네 본국에서 좀 멀어지게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에 따른 그 위험 피해에 대한 그 노출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방대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국이 실황 분석을 할 때 자국의 근방에서 발생하는 태풍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측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초기장 분석이라든지 태풍의 그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관측망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태풍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위치나 고정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태풍 링링의 피해 상황 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지금까지 3명 숨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164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미리미리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상청에서 태풍 정보를 통해서 태풍이 북상하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제공이 되면 일단 미연에 주변 국민 여러분들이 주변에 처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태풍이 북상하기 걸로 예상되는 사전에 미연에 어떤 비상 연락망이나 자기가 본인이 사고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연락처들을 미리 정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른 태풍의 중심이 어디에 가냐를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시는 것보다는 태풍이 영향 반경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가장 위험한 반원에 들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향 반경을 살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벌써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피해가 벌써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네. 어제 밤에도 벌써 이제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 벌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영향 반원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정말 심도 깊은 그 방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 경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서해를 거쳐서 황해도 부근으로 상륙한 태풍은 앞으로 이제 지금 평양을 거쳤고요. 네. 이후 이제 북한의 내륙을 관통을 해서 내일 새벽경이 되면 이 북한을 벗어나겠고요. 이후에 내일 낮이 되면 이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상을 한 후에 이제 저기압으로 바뀌게 되면서 태풍의 네. 생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밤사이에도 계속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조심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태풍이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의 영향에 이제 들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태풍 특보는 모두 이제 21시를 기해서 강풍 특보로 대치가 되거나 이제 주의보가 해제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건물의 어느 일정 부분이 약화된 그렇죠.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비닐하우스가 다 찢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바람이 안 분다고 지금 당장 나가셔서 뭔가를 보수를 하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시다가는 순간적인 돌풍에 의해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건물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바람이 확실하게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내일 새벽 이후에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부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태풍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란 캐스터, 현재 태풍 경로 어떻습니까? 네, 지금 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한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상 진로대로 북상을 한다면 내일 아침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3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는요. 중형급의 크기가 소형급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강도도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로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9시를 기해서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특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경보가, 또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중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고요. 해상에는 아주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기록적인 강풍이 나타났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흑산도는 초속 54.4m를 기록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강한 바람이 불 수는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풍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구름대는요, 북한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처럼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최고 20mm 정도의 이 비의 양은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밤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지금 파도가 아주 높게 일렁이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점차 파도가 잔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태풍 링링은 북한으로 빠져나가 평양 북동쪽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력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까? 네, 바람은 오후보다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비도 지금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부는 것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인데요. 이곳을 알리는 대형 위정표가 오늘 오후 강한 바람에 이렇게 넘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후문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무너진 담벼락에 깔린 시내
시내버스 기사 38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 풀숲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쯤엔 하객동과 도화동 제1시장 일대가 잠시 정전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정전이나 복구 중입니다. 그 강화 지역에서도 2만 1000가구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바람이 강해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서는 철골 구조가 도로를 덮치는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인천 구월동에서도 강풍에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전면 통제됐던 인천대교 통행은 오후 5시 20분쯤 재개됐습니다. 그 태풍 링링이 북한으로 빠져나갔지만 바람이 강한 만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태풍 링링이 북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서울은 여전히 영향 범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꽤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반포 지역 한강 세비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네, 바람은 오늘 낮에 가장 셌지만 지금은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바람이 약해져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또 약하게 불었다를 반복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평소 주말 밤엔 야외 음악 공연과 산책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태풍 소식에 각종 행사도 취소됐고 시민들이 야외 나들이에 나서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오전 7시에 내려진 태풍 경보가 13시간째 계속 유지되곤 있지만 잠시 뒤인 저녁 9시에 해제가 되겠고 강풍주의보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은 태풍 초속 15m 정도의 영향 범위에 계속 있습니다. 이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져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셨듯이 언제 어디에서 간판이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약하게 고정된 간판은 미리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시민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어린이와 임산부 등 노약자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서 길거리에 나무가 뽑혀있는 곳이라든지 기타 위험시설물이 방치된 곳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가로등이 밝은 곳, 또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은 북한 평양 부근에 상륙했지만 강풍의 반경이 300km에 달하는 만큼 서울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세비섬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에 있는 경기도 화성 전곡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 지금 어두워서 뒤에 파도가 보이진 않는데요. 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지 이제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태풍 뒤쪽에 영향을 받아서 바람을 불고 있지만 확실히 바람이 약해진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또 있다면요. 전반적으로 바람이 약해지는 속에서 순간순간 불어닥치는 짧은 최대 강풍의 강도도 역시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내리던 비는 잠시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먹구름이 여전히 끼어 있어서 언제든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나들이객이 많은 이곳은 오늘 하루 종일 인적이 끊겼고 항구에 있는 선박들도 하루 종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네, 바람이 강해지면서 경기도에서도 피해가 많았죠.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분 파주시에서 61살 이모 씨가 강풍에 뜯긴 골프 연습장 지붕 패널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씨는 2층짜리 골프 연습장 건물 지붕에서 보수 공사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날아든 지붕 패널을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갔지만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포천, 화성 등에서도 부상자가 11명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6시 기준으로 물적 피해가 800건 조금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전은 파주에서 1,800여 가구, 고양에서 4,200여 가구 발생했습니다.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던 경기도는 태풍특보가 점점 해제되고 있는데요.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는 오후 7시부터 강풍특보로 변경됐고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는 오후 9시를 기해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니까 끝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강원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지만 바람의 세기는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태풍주의보도 점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 중부와 남부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오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 북부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도 곧 강풍주의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강원 남부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41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도 생겼습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강풍에 함석 지붕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강원도에서만 200여 건 정도의 강풍 피해가 생겼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산간도로 낙석사고와 축대벽 붕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확기 과수 농가에 크고 작은 낙갑 피해가 생기고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또 강풍으로 인명피해와 시설물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놔야 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비상근무 2단계를 유지하며 강풍 피해 예방 활동과 산사태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 기자, 오후 늦게 들어서 사망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네요. 네, 오늘 오전 충남 보령에서 75살 최모 씨가 강풍에 날아가 숨지는 등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 오후 인하대병원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38살 안모 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파주에서는 골프 연습장 보수 공사 중에 떨어져 나간 지붕 패널에 맞은 6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워낙 이번 태풍이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시설물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계가 좀 됐습니까? 네, 서울에서 교회 첨탑이 바람에 날아가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시설 피해 1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지 7,145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42헥타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제주와 전남 등에서 선박 35척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12만 7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3만 5천여 가구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김해 등 전국 13개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있고 연안 여객선 100개 항로 165척의 운항이 여전히 전면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50여 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대본은 어제부터 비상 2단계 대응을 유지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만 2천여 명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시설 피해만 160건 넘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의 자세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곳이 많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버스 정류장 간판도 쓰러졌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낮 1시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상가 지붕이 내려앉아 소방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도 외벽이 떨어졌고 경기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는 천장 지붕 안쪽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울 창동과 천안 등에서 교회 첨탑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도심 가로수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기설비 고장이 잇따르면서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후 2시쯤 9일역 주변 전차선에 강풍에 날아든 비닐이 끼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상행선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하루 서울에서 태풍으로 27명이 다쳤고 나무 쓰러짐 255건, 입간판 등 구조물 낙하 528건 등 800건 가까운 태풍 피해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제주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가 숙박시설을 덮치고 또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전기 공급도 끊겼는데 강풍 피해가 역시 컸습니다. 제주 지역 피해 소식은 최승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펜션 마당에 커다란 컨테이너가 처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로 쓰던 건데 초속 30m에 달하는 바람에 날려온 겁니다. 컨테이너가 덮치면서 주변 나무가 부러지고 커다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유,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이 또 보통 벼락이 아니고요. 그냥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잠이 안 오고 몸 떨려서 말 못해갔어요. 서귀포시의 포구에는 밤새 몰아친 파도에 소형 보트 2척이 전복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낡은 수도관이 함몰하면서 유실된 해안도. 주변 500m 구간이 통제된 가운데 낮까지 중장비가 투입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감귤하우스 2동이 파손되면서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며 인도를 가로막고 공동주택 유리창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철길이 이렇게 부닥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당탕탕.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15,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정전의 여파로 서귀포시 한 양식장에서 넙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은 오후부터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갯길은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이번엔 광주와 전남 지역 피해 상황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와 사과 가수원에서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공사 중이던 방파제도 유실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 나주의 배 과수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배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바닥에 놔둔 겁니다. 2012년 태풍으로 파손돼 복구 공사 중이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도 수십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높은 파도가 넘나들면서 옹벽이 무너져 자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던 해상 크레인도 강풍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000톤급 크레인선이 부두 밖으로 떠밀렸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양철 지붕도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정전 사고도 잇따라 경주와 전남에서만 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서 있으면은 날아갈 정도로 정말 겁이 나가지고 밖에를 못 나왔습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간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데 소리가 우당창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전남 영광과 영암 고흥 등 곳곳에서 벼가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수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란 캐스터, 지금 현재 태풍 위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북한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태풍 링링은요, 지금 북동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 진로대로 계속해서 북상을 한다면 내일 아침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인 3시간 후에는요, 자정 무렵에 중형급의 크기가 소형급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강도도 꽤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태풍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 9시를 계해서 태풍특보는 모두 강풍특보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에 따라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고요. 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그리고 강원도, 충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는 어제 오후부터 24시간 체제로 태풍 링링 뉴스특보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풍 진행 소식과 함께 주의할 점 전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태풍 앞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각별히 주의하시고 저희 KBS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